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들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지구촌 정책 가이드의 허준입니다. 오늘은 주택 정책의 끝판왕, 10명 중 8명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싱가포르 주택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함께 해주실 최설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설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4년이나 살다 오셨다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책도 내시고.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껌도 씹지 말라지, 뭐 술, 담배도 어렵다고 하지, 쓰레기 버리면 어떻지, 뭐 이거 신호 안 지키면 벌금이 어마어마하지. 무서운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4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저는 원래 잘 지켰어서 원래 잘 지켜서 별로 불편함이 없었고,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아, 한국은 단일 국가야, 단일 민족 국가, 이거를 굉장한 자부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워낙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생각이 많이 편협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생생한 이야기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싱가포르는요, 주택 자가 소유율이 8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10명 중 8명이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산다는 건데 물가가 상당히 비싼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싱가포르에는 공공주택 제도가 있어요. 네. 99년 동안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5년이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또 매각도 할 수가 있어요. 팔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물론 너무 이렇게 좋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 리콴 유 총리가 60년 넘게 주도해서 이뤄낸 결과인데요. 싱가포르가 사실은 1960년대만 해도 정말 주거 상황이 안 좋아서 막 판잣집 정말 많고요. 막 쥐가 들끓고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민자들도 모여들고 나라가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거 정책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먹고 공공주택 제도를 안정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떠오르는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면 빌딩들과 뭐 리조트들,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 근데 판자촌과 쥐가 들끓는 모습은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이걸 그러면 국가에서 집을 그냥 국민들에게 보급한 거예요? 주택개발청 HDB를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5년 만에 무려 5만 가구를 공급을 해서 5만 명의 국민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참 파격적인 뭔가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5만 가구를 새로 만들어서 자가로 다 분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월세, 전세 이런 거 없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일단 편하게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쵸. 보증금 조금 받고 월세로 돌리거나 왜 이런 걸 안 하고 다 자가로만 분양을 한 거예요? 싱가포르 청년들도 우리나라랑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처음에 취업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없죠.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나라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리콴 유 총리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둔 거죠? 지금은 완전히 안정화가 됐죠. 그럼 성공의 요인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 무기는 일단 싱가포르에는 월급의 37%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적립하는 CPF, 중앙적립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청약통장, 주택부금 다 합쳐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40% 가까이 정부가 떼간다고요? 그러면 다른 세금이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면 월급 통장 들어오는 날 월급을 확인했더니 반토막이네. 그렇죠. 아니, 이거 국민들의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요? 회사를 다니면 20%는 회사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부담이 없고. 국민연금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네,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 돈 떼어가지 마라 막 이런 시위 막 이런 건 없어요? 사실상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시위 집회 자유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 싱가포르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싱가포르에 방 2개나 3개짜리 분양가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고 해요. 20%라고 하면 3, 4천만 4천? 원 정도. 이 정도만 마련을 해도 일단 집을 줘요?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동안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자율 1200%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자율은 낮아요? 37%로 월급을 적립을 하니까 그걸로 거기서 갚아나가는 이제 거예요? 네. 분명 불만이 있는 국민들도 있었겠지만 뚝심 있게 이러한 정책을 지속해서 지금 싱가포르 국민들은 나는 굉장히 만족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적립기금에서 노후 의료비나 은퇴 후에 생활비도 일부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통장 개념이라서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강제로 다 모아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럼 성공 공식 첫 번째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빌드 투 오더라는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문 제작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신청자가 일정 수 이상 모이면 그때 건설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만들어 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집 필요한 사람 이만큼 잘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됐다 1000세대 딱 짓고 이렇게요? 네, 사람 수가 채워지면 그냥 그 사람 수만큼 집을 짓는 거네요? 그렇죠. 또 성공 공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공공주택에도 인종별 통합 정책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한 동에 말레이계도 살아야 하고요, 인도계도 같이 살아야 하고요, 중국계도 같이 모여서 살아야 하는 일종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라 네네. 말레이 계통 몇 프로, 중국 계통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네. 그럼 그 왜냐하면 비율이 안 맞으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는 그 인종 간의 갈등에 대한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정말 촉발될 수 있는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주 공간에서도 통합할 수 있게 여러 인종이 살 수 있게 그런 이제 포용 정책을 그러니까 피는 물론 거죠. 같은 인종이나 같은 출신들이 모여 살면 단합도 잘 되고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백일동과 백이동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같이 비율을 섞어서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좀 어울려지는 효과를 노린 거네요. 워낙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막 이례적이고 이렇게 놀라실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우리의 임대주택이 우리가 약간 공공주택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나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차별에 뉴스에도 많이 대한 나왔어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공공주택은 거의 리조트 수준으로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리조트 개념처럼 막 수영장도 있고 막 편의시설도 많고 그러면 평당 단가는 많이 올라가겠네요. 오히려 자국민들에게는 평균 10에서 15%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합니다. 게다가 5년마다 또 뭐 재개발도 하고 보수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래된 공공주택, 낙후된 이미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요. 국가에서 그걸 계속 관리를 하는군요. 네. 하긴 99년에 돌려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싱가포르는 실거주 이 목적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 아파트 그리고 뭐 연금 활용, 회사 너희들도 지원해 이런 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군요. 이 싱가포르 주택 정책을 보면 이거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사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께서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하나 내가 공약으로 낼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정책을 내고 싶다라는 거 혹시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싱가포르도 입시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나라만큼이나 치열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엄청나게 학원을 다니고 엄청나게 막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또 거기에 또 네, 이렇게 돼 그래서 있군요. 싱가포르에서는 최고의 이제 명문대를 가면은 공무원이 되는 게 이제 초엘리트 코스거든요. 관료가 되는 것이 이제 초엘리트 그게 제일 코스예요. 성공하는 네, 거예요? 양국의 학생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강제적으로 1시간이라도 좀 낮잠을 잘 수 있게. 낮잠 의무화. 네, 낮잠 의무화. 몰래 자다가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이불 속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걸리면 네, 대입 벌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유,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지구촌 정책 가이드도 더 재미있게 풍성하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